제국의 멸망과 한국이 처한 현실. 로마 제국이 멸망한 원인을 두고 여러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겹살은 전 세계 생산량의 절반을 한국민이 소비하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고대 로마는 기원전 753년도에 건국하여 기원전 27년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즉위한 때까지를 일컫습니다. 이후 서기 395년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리될 때까지를 중기 로마 제국으로 구분짓고 있으며, 로마 제국의 적통을 이어받은 서로마 제국은 이후 100년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두고 여러 학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화폐의 평가절하로 인한 경제적 혼란이 물가의 폭등을 불러왔고, 역대 황제들의 지나친 영토 확장으로 이민족으로부터 국경을 방어할 군대의 유지에도 천문학적인 재정을 투입시킨 것이 로마 제국의 운명을 단축시킨 한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근래에는 로마 제국의 멸망 원인을 두고 이색적인 학설이 표출되고 있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 멸망의 근본 원인은 귀족이나 평민을 막론하고 납으로 만들어진 생필품이 큰 인기를 끌면서 납에 중독된 것이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추측하는 것입니다. 식기나 스푼, 술잔, 조리기구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상수도의 배관까지도 납으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했다고 하니 오늘날의 기준으로 볼 때는 기겁을 할 정도였던 것입니다. 납 중독이라는 것이 다 아시다시피 하루아침에 무슨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계속 접촉할 때 조금씩 몸속에 축적되는 까닭에 의학 지식이 부족했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납의 위험성을 모른 채 계속 사용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969년에서 1976년 사이에 영국 남부 시렌세스터에서 로마 제국의 멸망에 대한 단서를 규명해 보기 위하여 로마인들의 공동묘지를 발굴했습니다. 450기의 유해를 발굴하여 분석을 해본 결과 로마인들의 요구에서는 일반인들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80배의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어린이들의 유해에서는 더 많은 납 성분이 들어있었다고 하니 로마인들의 납 중독 실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납을 생필품에 즐겨 사용하던 서로마 제국은 동서 제국으로 분리된 후 80여 년 만에 망해버린 반면, 납을 일상용품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동로마 제국은 분리된 후 1000년도 더 번영을 누렸던 데서 이런 의구심은 더 짙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납에 중독되면 우선 신경계에 이상을 불러옵니다. 정신착란, 발작, 흥분은 기본입니다. 멀쩡하던 사람이 바짝 마르고 불임을 유발하며 임산부는 유산을 하게 되지요. 납 중독자가 늘어나면서 지배계층의 인구가 줄어들고 영유아의 조기 사망률이 높아지면서 서로마 제국 사람들의 평균 수명은 20대 중반까지로 내려옵니다. 정상적인 국가가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역사는 가정법을 사용할 수 없다지만, 만약 서로마 제국이 납으로 만든 생활용품들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세계사의 흐름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설 수도 있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서로마 제국 국민들은 당시만 하더라도 납 중독의 위험성을 전혀 깨닫지 못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하더군요. 서로마 제국이 망해버린 지가 1500년도 더 지났는데 지금 지구상에 당시와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가 있어서 염려가 됩니다.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 그런 염려를 낳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삼겹살의 50%가량을 지구 전체 인구 중 0.7%에 불과한 우리 대한민국이 싹쓸이 하다시피 웃돈까지 지불하고서 수입해다가 국민들이 먹고 있음에도 그 심각한 위험성을 누구 한 사람도 나서서 경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물성 지방은 동맥경화나 고혈압, 심근경색, 뇌출혈, 고지혈증, 비만, 암 등 심각한 난치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선진국에서는 먹지 않고 공업용 오로나 사용하면서 버리다시피 하는 부위가 돼지의 뱃살 부위인 삼겹살입니다. 먹더라도 기름을 완전히 제거하고 먹는다는 것은 베이컨을 살펴보면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1970년대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소득이 높아지자 그간 육류에 한이라도 맺힌 사람들처럼 고기를 찾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부드럽고 고소한 맛이 나는 삼겹살을 선호하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선진국형 질병이라고 불리는 대장암이나 전립선암 등은 20년 전만 하더라도 희귀 질환에 속했었으나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이제는 흔하디 흔한 병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머지않아 우리나라 국민들은 비만이나 고혈압, 당뇨병, 암 같은 난치병으로 말미암아 국력이 급격히 쇠퇴해질 것이고 이는 핵무기보다 더 가공할 위력으로 우리 국민과 나라의 존속을 위협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정부나 언론계, 의료계에서조차 누구 한 사람 나서서 눈앞에 닥친 위험을 경고하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로마 제국의 멸망 같은 끔찍한 일이 우리 앞에 닥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앞에 놓인 이 절박한 사태를 직시해야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지키고 가꾸어 온 나라입니까? 나라 없이 2000여 년 동안 서럽게 지구촌을 전전했던 유태인들을 굳이 기억하지 않더라도 일본에 의해 식민 치하에서 당한 그 치욕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장 오늘부터라도 삼겹살 같은 부적합한 식품의 섭취를 줄이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긴급하게 관세를 부과해서라도 반입을 막아야 합니다. 국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음으로써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지는 까닭입니다. 그것은 의료비와 보건복지 비용으로 투입시키는 비용만 따져보더라도 금방 체감할 수가 있습니다. 의료와 보건복지에 들어가는 비율을 줄이지 못한다면 국가는 지탱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동물성 지방의 섭취를 끊거나 줄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위험에 봉착하게 됩니다. 민족의 영속성이 위협받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한금소는 더 큰 사명감을 느낍니다. 해죽순에 함유된 폴리페놀은 만병의 근원이 되고 있는 동물성 지방을 분해시키고 혈전을 녹이는 작용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식물을 통틀어 가장 많은 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는 해죽순이 위기에 처한 우리 국민들을 위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한금손의 가슴을 떨리게 만듭니다. 삼겹살을 끊을 입장이 못 된다면 폴리페놀이라도 부지런히 드셔야 하겠습니다. 한금손은 폴리페놀을 함유한 식품의 개발, 보급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해죽순에는 지구상의 모든 식물체 중에서 가장 많은 폴리페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콜레스테롤을 분해하는 해죽순 많이 드십시오. 출산적 절벽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을 출산 강국으로 이끄는 일에 목숨을 건 한금손입니다. 꼭 이루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은 우리 국민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함이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점에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
달대열의 세상만사.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황금소는 큰 힘을 얻습니다.